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함이나 날카로운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아마 당신이 침묵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분노하고 맞서 싸우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원했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혼돈의 폭풍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무례함 앞에서 지키는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모욕적인 말, 교묘한 비난,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 그들 자신의 인격, 내면에 쌓인 좌절감, 그리고 스스로의 불안감을 다루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자백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것에 침묵으로 응수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단 한 가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사람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언어적이든 공격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대한 힘의 표출이 당신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기로 선택한 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례함에 직면한 침묵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할 말이 없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이 내가 뛰어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모욕이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의 발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약함과 혼동합니다. 힘이란 언제나 소리가 크고 눈에 잘 띄며 과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 우리가 흔히 내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용합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가 당신을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공장소에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어떻게든 마지막 말을 이기려고 필사적입니다. 다른 한 명은 그저 고요히 서서 침착하게 그 상황에 휩쓸리기를 거부합니다. 그 순간 누가 진정으로 더 강해 보입니까? 감정의 통제력을 잃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일까요? 답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침착함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무례함에 대응할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말이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들리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반응을 해줄 생각이 없다.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당신을 무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응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무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없이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어떤 날카로운 반박의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좌절시킵니다. 이는 마치 타오르는 불의 땔감을 더 이상 넣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이 아무리 거세게 타오른다 해도 연료가 없으면 결국 사그라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침묵이 수동적인 태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상대방의 무례함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그 상황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침묵이 힘이 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다툼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례함에 일일이 대응할 때 당신은 그 순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일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 악순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메아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논쟁에 휘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해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곳에 그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힘으로 여길 때 당신은 바로 그 마음가짐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례함 이후의 침묵은 상대방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기를 거부함으로써 내가 이미 이겼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 말, 그리고 존재감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내 가치, 내 능력, 심지어 내 정체성까지도요. 하지만 당신이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은 당신에 대한 것보다 그들 자신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무례함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그 비친 모습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모든 모욕, 모든 무시하는 듯한 발언, 모든 조롱 섞인 웃음은 그들 내면 세계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이 쓴맛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그들의 정신이 불안감으로 얽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를 작게 느낀다면 그들은 당신을 더 작게 느끼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우월감이라는 거짓된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실제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안정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안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무례함은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결점을 가리는 방패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무례함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결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던진 그 냉소적인 농담은 당신이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시도는 당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관심이 그들이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내면화할 때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믿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왜곡된 시선 아래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과 그들이 말하는 소음을 분리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깨달음 중 하나는 당신에게 건네지는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깨어진 내면에 대한 반영으로 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허용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감정에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마치 그들의 무례함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 상황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게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반응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어떤 말도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자신감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깊은 자기 존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은 그 어떤 외부의 소음보다 강하며 당신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